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다음 주로 다가왔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현지에 도착해서 훈련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이번 월드컵이 개최되는 카타르라는 나라, 좀 생소하시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10월까지는 워낙 뜨겁고 습한 기후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고 중동 지역의 소규모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석유가 펑펑 나는 석유 부국이라는 이야기도 전해 듣고 있지요. 카타르는 우리나라와 교류와 협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기업들 진출도 꽤 활발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자주 접하게 될 나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카타르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카타르가 갖고 있는 고민은 어떤 것인지 쭉 한번 들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 카타르로 떠나보죠.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카타르가 네. 어디쯤 있습니까? 대충 어디 있는지는 알겠는데 네. 조금 정확히. 예, 카타르가 어디 있는지를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카타르 국기를 보면요. 예. 이 중간에 여기 갈색하고 흰색 그 사이에 그 뭐랄까요? 갈고리 모양처럼 토니바퀴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뭐가 그어져 있거든요. 예. 그 지그재그가 9개입니다. 음. 왜 9개냐면 9개의 토호국들이 있었는데 네. 그 9개의 토호국들이 우리 같은 국가 할래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 토호국들 중에 7개는 결국 아랍에미레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중동 지역의 토호 국가들이 예.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같은 국가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붙어 있겠죠. 아하. 그리고 예. 나머지 하나가 바레인이거든요. 바레인도 뛰어져 나간 두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예. 바레인이 그래서 또 위에 있고 그래서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걸프만의 바로 해안가에 접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걸프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접해 있는 나라 맞습니다. 바다이기도 하죠. 예, 사우디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거의 전부를 장악할 만큼 영토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다 사우디랑 또 접경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중국, 세계인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중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씩 그냥 중국 하지 그랬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죠. 예.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실제 이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카타르하고 사우디도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세계 지도로 보기에는 카타르나 이런 아랍에미리트들한테 그냥 사우디 하지 그랬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카타르가 그러면 아니 나름대로 그러면 진짜 뭐 다른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뭐랄까요? 그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들처럼 우리에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상대적으로 카타르는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971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계사의 여러 곳에 이름들을 올리기에는 좀 최근이었었고요. 그럼 그전에는 뭐 하는 나라? 영국령이었어요. 영국 보호국. 아하. 예, 그래서 영국의 보호국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그 독립 국가들을 하려다가 이제 본인들은 따로 나온 거고요.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들어가려고도 했는데.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카타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해지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것도 사실 석유보다도 특히 천연가스인데 예. 천연가스가 이렇게 매장이 많이 되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것도 비단 최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국가로 발돋움한 게 비단 최근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카타르의 경제력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달리 중동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사우디도 제치고, 예, 쿠웨이트도 제치고. 다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두바이, 뭐 아부다비 다 제키고 얘네가 1등입니다. 카타르가.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카타르의 그 국민 소득은 중동 국가 중에서 1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2.5배.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30% 이상 높아요. 그리고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을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IMF에서 집계를 정례적으로 하는데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4등입니다. 소득도 높지만 예. 그 나라 물가는 또 싸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연봉으로 뭘 살 수 있어?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예. 부유한. 예, 어마어마한 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동의 오일머니, 오일머니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일머니에 주목하면서 특히 우리가 교류 협력을 점점 늘려야 되는 곳이 이제 야, 카타르인데요. 진짜 부자 친구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 구매력 기준으로는 10만 불이 넘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예. 아, 그럼 도대체 뭘로 이렇게 돈을 벌었느냐? 예.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매장량 기준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세계 3위. 예. 그래서 벌써 세계 3위라서 저 안에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고 있어요. 영토가 큰 나라는 아니죠. 예, 아마 면적이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스가 묻혀 있어 봐야 얼마나 묻혀 있겠어요. 그러니 참 축복받은 거죠. 그 밑은 다 가스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가스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동 지역 전체에 펼쳐져 있는 가스 전 같은데 하필이면 고가스가 육지로 분출되는 곳이 카타르여서 그냥 카타르가 다 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지하에서 예. 그 이게 가스층이라든가 석유층이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예. 어디까지가 우리 가스고 어디까지가 너희 가스인지를 구분하는 법적 또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를 어떻게 지하 밑을 봐서 예. 그 각각의 매장량이 이쪽 나라에는 뭐 몇 배럴, 이쪽은 몇 배럴 하니 예. 우리가 생산할 때도 그거에 준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같은 속도로 그 비율에 맞춰서 캐자. 네. 어느 한쪽이 캐면 저기 비었네 싶어서 가스가 그쪽으로 이동하니까 예, 예. 안 캐는 나라는 손해 아니냐. 예, 예. 근데 카타르는 진짜 자신들이 고유히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3위고요. 그다음에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 뭐 가스 수입만 가지고 네. 이렇게 거두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카타르의 전체 어떻게 보면 국가 GDP 추계를 보면요. 예. 교수님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일단 에너지 자원을 판매해서 걷어들이는 GDP 비중이 29%고 예. 건설업이 14%, 금융업이 10%, 부동산 8%, 무역업 8%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산업들이 발달돼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카타르의 건설, 금융, 무역 전부 가스, 석유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가스전 건설하고. 그렇죠. 가스와 관련된 무역업 하는 거고 네. 가스와 관련된 석유 뭐 금융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석유 가지고 또 천연가스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주택도 가스전 옆에서 직원들 자야 되니까 그렇죠. 짓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발달되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가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세기의 나라니까 이걸로 돈 벌지 한 2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큰일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쓸데없는 가스만 이렇게 많고. 200년 전에는 그 가스를 쓸 기술도 없었죠. 예. 네, 캐기도 쉽지도 않고요. 와. 그래서 200년 전쯤에는 이 카타르가 그 순서대로 보면 영국의 통치를 받았다가 그 전에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다가 그 전에는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들이 이걸 통치할 정도로 이게 탐을 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진주가 많이 나요. 아, 가스로 유명한 나라는 아니고. 예전에는 진주가 많이 나서 유명했고요. 진주는 조개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안가에 이제 그 조개에서 진주 품고 있는 조개가 많았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많이 나는 걸로 유명했었고 그리고 해안가의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중개무역을 하기에 적합한 요 두 가지 때문에 예전에 이 지배를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는 조개는 많은데 그냥 조개살만 있는데 우리나라 조개. 그래도 전복도 있고요. 그 나라는 하필 그게 조개가 있어도 꼭 그 안에 진주가 들었답니까? 네, 참 운도 좋아요, 그죠? 참 부럽네요, 진짜. 야, 바다에는 진주, 땅에는 가스. 그렇네요, 진짜. 예. 자, 그래서 카타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가스와 진주 이런 것들, 중개무역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온 건데 네. 또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는 게 이 어마어마한 뭐 금만큼 비싼 천연가스, 금만큼 비싼 진주,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될 실질적인 자국민이 네. 34만 명밖에 없어요. 와. 네. 얼마나 오붓해요? 그래서 전체 카타르 인구라고 카운트할 수 있는 숫자는 한 3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 카타르 원주민이 아니에요.
자국민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뭐 그냥 종사하고 있는 거죠. 카타르 국민은 34만. 34만. 일하는 사람 포함하면 300만이면 외부인들이 훨씬 더 많네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국민 비중이 12%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모든 경제적 수혜를 자국민들이 다 소수지만 다 가져가고요. 네. 그다음에 대신 걱정들은 있겠죠. 이러다가 우리가 어디 침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은 있는데 네. 그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기 수입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많으시니까. 네. 그리고 그 중동의 모든 국가에는 미국의 공군 기지가 있어요. 이란은 빼고요. 예. 이란은 빼고 중동의 모든 국가에는 다 미군 기지가 다 있습니다. 예. 이라크에도 있고요. 예. 쿠웨이트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카타르도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카타르예요. 그래요? 예, 여기에 제일 많이 있고요. 중동 최대 공군 기지인 아루데이드 공군 기지라는 게 이 카타르에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사실 카타르가 미국 입장에서도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요즘은 사우디보다도 예. 더욱 더 관계를 돈독히 맺고 있는 곳이 사실 중동이다. 카타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타르는 미국하고만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나토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유럽하고도. 네. 예. 그래서 나토의 준 회원국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MNNA라는 건데요. 예. 이거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에 준해서 거의 그거에 똑같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깍두기. 네. 그런데 이 MNNA라는 거에 카타르가 또 그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열람도 하고 보고 이용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거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이렇게 나토하고도 카타르는 관계가 좋고요. 근데 특이하죠. 그러면 나토하고 관계가 좋고 네. 미국하고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어디랑 관계가 안 좋아야 되냐면 러시아랑 중국. 그런데 중국하고도 관계가 너무 좋아요. 돈도 많은데 성격도 좋은 나라인가 봐요. 그래서 혹독한 대가 치른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국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좋으냐? 이것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관계국으로 카타르가 분류되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무역이나 교역은 미국이나 나토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게 중국은 카타르의 제2위의 수출국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카타르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게 카타르 전체 수입국 중에 중국이 2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너무 긴밀한 관계예요. 그러네요. 천연가스나 이런 자원들은 중국에 수출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값싼 생필품과 공산품들은 중국에서 다 받아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은 게요. 천연가스 가격을 결정하거나 그럴 때 러시아의 입김들을 많이 또 참작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랑도 나쁘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저 학교 다닐 때도 저희 반에 그 선생님들하고 친한 학생이 있어요. 주로 뭐 반장이라든가 뭐 한문 선생님하고도 친하고 도덕 선생님하고도 친하고 그렇게 친한 학생은 보통은 반 아이들하고는 못 친해요. 맞아요. 그래서 카타르 보니까 미국이랑도 친하고 중동이랑 중국이랑도 친하고 러시아랑도 친하면 이웃들하고는 별로 안 친하죠. 정답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정답이에요. 얄밉거든요. 정말 딱 정답인 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이가 안 좋으냐면 2017년에 사우디랑 아예 단교를 합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카타르 너희랑은 이제 우리 단교야. 그래서 우리 비행기 날아갈 땐 그 영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 이용하고 영해도 우리 앞바다는 지나가지 마. 이렇게 해버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일단 이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카타르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굉장히 그 지원을 많이 해줬던 이슬람 종교 단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슬람 형제단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석유 가지고 한 달 넘게 한번 쭉 한 적 있었잖아요. 언제 이슬람 종교 단체로 한번 또 한 일주일 내내 하려고 했는데 뭐 탈레반은 어떻고 이 무슬림 형제단은 어떻고 하려고 했는데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그 이쪽에서 카타르 처음 독립할 때부터 많은 지식인들을 좀 이쪽에 있는 지식인들을 등용했어요.
아,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들의 거의 기틀 속에서 카타르가 여태까지 진화 발전을 해온 건데요. 예. 이 무슬림 형제단들이라는 곳이 굉장히 독특한 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민주화를 지향해요. 예. 그래서 삼권 분립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는 제시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어떡하냐? 그런 형식을 갖춰서 음. 이슬람 근본주의에 좀 더 가까운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 그게 인제 이슬람 형제단인데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맥락에 있는 곳이다 보니 사우디와 같이 왕정을 하는 곳은 아. 무슨 선거를 하자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다음에 삼권 분립을 하자니 삼권은 다 내가 관장하는 건데 이렇게 돼 버리는 세력과 인제 붙은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왕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민주주의 하자는 맞습니다. 주장을 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굉장히 싫어하는 종교 단체를 자꾸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탈레반도 지원을 많이 했어요. 아. 탈레반도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그런 거 자꾸 하지 마라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월드컵을 그 카타르가 유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우리 중동의 대표 방송국 하면 하나 떠오르죠. 알자지라.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사우디 방송국이 아니에요. 카타르 방송국입니다. 아, 진짜 민주주의 하려고 하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진짜 그 언론 통제와 관련된 그 사전 검열 법을 없앴어요. 이것도 중동 국가에서 거의 드문 일인데 예. 없애고 알 자지라 방송을 진짜 언론 자유를 상당히 많이 부여했고 그래서 알 자지라 방송의 닉네임이 중동의 CNN 이런 표시를 하거든요. 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 몇 해 전에는 알 자지라 방송의 인터내셔널 버전인 영문 그 채널을 또 만들었고 예. 중동 지역에서는 최초로 스포츠 전문 채널을 또 알자지라가 가지고 있어요. 아. 바로 이런 보도와 중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카타르가 검증받은 거예요. 월드컵은 사실 현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중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중동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와 노하우를 가진 곳이다. 아. 그래서 이제 중동 최초로 월드컵을 유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알 자지라 방송에서 간간히 하는 게 사우디 왕정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기 딱 좋죠. 그럼요. 21세기에 왕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욕먹기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성 인권 탄압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막 보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우디가 단교를 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비슷하게 단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카타르가 이 중동 국가는 다 의무 가입이나 다름없는 오펙에서 탈퇴를 합니다. 오. 얘는 오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펙의 모든 국가들은 거의 사우디와 뭐 한두 나라의 입김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감산합시다 하면 일괄 감산이고 네. 이번에 증산합시다 하면 일괄 증산인데 카타르는 따로 놀아요. 야.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사우디에 달려갔잖아요. 예. 제발 증산 좀 해라. 뭐 에너지 가격 좀 낮추게. 근데 사우디 왕세자가 결국 바이든하고 악수만 했지 증산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카타르가 그때 유일하게 증산을 어마어마하게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하고는 또 그런 관계에서 또 아주 관계가 돈독해요. 얼마나 사우디는 옆에서 밉겠어요, 카타르가. 그렇네요. 바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중동의 다른 국가들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 안 좋다. 대신 그러면 중동의 모든 국가와 사이가 안 좋은 거냐? 아닙니다. 친한 나라도 있어요? 예,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종교 단체가 예. 사실 이렇게 아주 뭐 세력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이 무슬림 형제단이 관여하는 정당들이 여기저기 이슬람 문명권에서 정권을 잡아요. 대표적으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자유정의당의 무하메드 무르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바로 이슬람 형제단 소속이에요. 그다음에 튀니지에서도 엔나흐다 당이 정당이 이제 원내에 진출하면서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정당이 됐는데 이것도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무슬림 형제단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과 예. 어떻게 보면 종교 세력들이 각 국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맥락들의 국가들은 또 굉장히 선거 중요시하고 이런 게 표면적으로 있거든요. 이제 그걸 사우디가 또 싫어하는 거죠. 야,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더니 네, 꽤 개성도 강하고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타르가 어떤 나라인지, 카타르 경제 그렇게 잘 나간다는 카타르 경제 고민은 뭔지 이 얘기는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 2부로 이어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하는 카타르 이야기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하는 역시나 박정호 월드컵 개최지인 카타르로 떠나보고 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부럽기만 한 나라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참 이렇게 축복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도 네. 그 어떤 집안도 다 고민거리 하나씩은 있고 네. 어떤 나라들도 다 그렇듯이 카타르도 뭐 고민이 많겠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특별한 경제적 고민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고민이 없어요? 예, 없어 보여요. 이 참 지금은 돈 쓰기 바쁜 나라예요. 예. 일단 아, 고민이 없다라는 걸 몇 가지로 아마 들으시면 네.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저도 사실 중동에서 카타르를 제일 늦게 알았어요. 예. 중동 그러면 사우디, 그다음에 음.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을 거점으로 뭐 출장을 가거나 그러거든요. 네, 예. 뭐 사실 이번 겨울 방학 때도 뭐 두바이 출장은 있지만 카타르는 없었어요. 근데 몇 해 전에 우연히 갔다가 세상에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음, 곳이었구나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뒤늦게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예. 정도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줬냐면, 음. 일단 우리 월급쟁이들이 제일 마음 아픈 게 실질적인 실수령액이 적어서잖아요. 예. 뭐 이것저것 다 띄고 세금 났더니. 4대 보험 떼니까. 예. 예. 개인 소득세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예. 뭔 또 세금을 내고 그래 하면서 어, 외국인 기업들 있죠. 예.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개인 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럼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바로 통장에 꽂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냥 여기 와서 일하시면 됐어요. 그걸로 됐어요. 이런 거예요. 예. 아니, 그럼 나라 살림은 뭘로 하고 건강보험은 뭘로 돌립니까? 그것도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라 살림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제공하잖아요. 예. 일단 교육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무상입니다. 음. 그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근데 혹시나 네가 공부에 뜻이 있어서 예. 어딘가 유학을 가겠다면 예. 그것도 무상입니다. 아, 국비 장학생 뽑는 예. 게 아니라 뽑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다. 그냥 그 카타르 국민이면 유학 갈게요 하면 어디로요? 경비하고 다 해서 드릴게요. 끝이에요. 네. 아, 아니 그런 나라에 살면 굳이 왜 유학을 가요? 그게 문제예요. 배워온들 뭐 더 좋을 게 아니만 하면 충분하지. 그래서 너무 잘 사니까 예. 학습 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오히려 걱정이지. 하여튼 유학까지 전부 무상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어느 정도까지 기업들에겐 또 제공을 해주냐면, 뭐 우리 카타르가 예. 이제 뒤늦게 뭐 두바이라든가 아부다비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해보려고 하니 일단 오세요. 저희가 20년간 법인세 면제입니다. 예. 아, 기업들도 세금을 안 내요? 기업들도 세금이 안 내요. 예. 그다음에 관세 면제입니다. 예.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세금은 그럼 필요할 텐데 국민들한테 뭐 복지도 해줘야 되고 뭐 비싼 무기도 많이 산다면서요? 근데 그런 거는 전부 천연가스 팔고 석유 팔고 이런 것들을 조달을 하고요. 아, 단 특이한 건 있어요. 표면적으로 이런 뭐 소득세나 이런 법인세 이게 면제지만 예. 현지에서 살면서 우리로 따지면 특소세라고 부르죠. 부가세 같은 거? 예. 예. 그런 것들이 특정 품목들이 좀 더 붙어요. 아, 술이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세금을 세금 벌충하는 건 걷어서. 있긴 합니다. 예. 전혀 뭐 다 모든 게 면세고 그런 건 아닌데, 예. 하여튼 가장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건 다 제거해서 기분 좋게는 만들어줘요. 야, 병원도 무료고. 네. 이런 것들이 일단 카타르 경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나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외국에서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카타르 내부에서 공부하길 또 희망하는 사람 또는 예. 그런 공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유치하는 일들을 단연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지타운, 노스웨스턴 이런 정말 명문 사학들을 예. 캠퍼스를 중동 지역에 유치해서 아, 카타르 분교. 예, 중동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까지 가지 말고 카타르로 와라. 여기는 세계 명문 대학이 다 있다. 이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교수님들도 다 다르고 다 다르니
그게 왜 명문 대학이겠어요? 뭐 이런 경우는 방문 교수 자격으로 그 본교에 있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몇 년에 1 년에 한 번씩 오고 그래요. 파견 나와서.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은 뭐랄까요?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카타르에서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일부러 찾고 찾아왔어요. 네. 뭐래도 고민이 있겠지 했더니 안타깝게도 음. 여기가 농지가 전체 국토 면적에서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는 뭐예요? 사막이죠. 예. 아. 이게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는 땅들. 아, 예. 그래서 일단 식량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냥 사 먹는다. 예, 다 사 먹어요. 외식이다. 맞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네. 이제 어떤 큰 어떤 시설원의 단지 안에서 하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있는 게 카타르는 물이 거의 없는데 지하수를 파서 대부분 지하수를 이제 끄집어서 쓰는데 예. 안타깝게도 여기가 대부분의 지하수가 소금 성분이 많아요. 짜요. 짜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물도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다 먹겠군요. 예. 아니면 이걸 생수. 담수화하는 이런 대규모 또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돈이 넘치는 나라니 그게 무슨 고민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이 없는 건가요? 자, 세상에 많은 그래서 모든 고민이 다 돈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네. 상당수의 고민은 돈으로 해결되네요. 카타르는 지금 그런 형국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이런 카타르가 이번에 월드컵을 유치한 이유, 배경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금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 굉장히 크게 경각심을 더 갖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예. 이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천연 자원의 의존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카타르 역시도 이제 앞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급격히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다양한 어떤 미래 먹거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카타르가 선택했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화고 세 가지라고 해야겠네요. 문화,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예.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 육성해 보자. 왜냐하면 두바이 같은 경우 벌써 금융 중심지가 됐고요. 무역 중심지가 돼서 예. 야 우리가 조금 뒤늦게 시작했는데 다른 카테고리가 뭐 없을까 하다가 요 세 개를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 중심의 중동하면 스포츠는 여기 카타르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 행사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예. 아시아 저기 그 월드컵 같은 거 뭐 유치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유치는 떨어졌어요. 예. 근데 다시 또 추진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은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서 일단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를 카타르로 만들려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발달된 카타르의 이렇게 뭐 모습들을 중계가 전 세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야 카타르라는 나라가 뭐 약간 뭐 뭐랄까요 좀 덜 발달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뭐 두바이네 이런 모습을 이번에 아마 되게 보게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발달된 이미지를 이제 전 세계에 제고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 스포츠를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또 돈으로 시작을 합니다. 좋은 선수 사와요? 좋은 선수 사오고 좋은 경기장 짓는 거. 왜냐하면 좀 전에 오프닝 때도 말씀 주셨지만 열사의 나라잖아요. 여기 한여름에 경기하면요 다 쓰러집니다. 아, 실내 경기장이 필수겠네요. 실내 경기장이고 월드컵 그 유치할 때 약속을 했어요. 모든 월드컵 경기장을 실내로 하면서 에어컨을 다 틀겠다. 무조건 25도에 다 맞추겠다. 야.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축구의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리 생제르맹 전 세계 가장 우수한 선수들이 요즘 몰려 있죠. 뭐 네이마르, 그다음에 메시,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여기 있는데 이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한 게 카타르예요. 구단을? 구단을. 예. 아.
갑자기 생제르맹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 슈퍼스타들을 다 모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카타르가 인수해서 그걸 모은 거고요. 예.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그 유니폼을 잘 보시면 그 로고가 카타르 항공사가 스폰서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축구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월드컵 붐과 월드컵을 사랑하는 국가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고요. 아마 이번 그래서 그 카타르 월드컵은요, 그 경기장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어마어마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는데 역대 경기장에 제일 돈 많이 쓴 월드컵 경기래요. 저 월드컵 대회래요. 네. 얼마 썼나 집계한 걸 봤더니 월드컵 경기장 몇 개 짓는데 240조를 썼습니다. 와. 240조 원. 네. 뭐 경기장 관중석에 다 안마의자 깔았어요? 그 앞뒤 이제 인프라도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도로도 놓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240조 원을 그냥 쏟아 부어서 아마 역대 봤던 경기장 중에서는 최고 호화로운 경기장을 아마 관람하시게 될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돈이 많은다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그래도 뭔가 그 내부에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치안. 중동 국가에서 치안이 뭐 거의 두바이 뭐 그다음에 사우디 이런 데만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민심이 더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실업률인데요. 중동 국가 대부분이 이제 그냥 평균적인 실업률은 한 예. 15% 내외인데요. 그 카타르는 실업률이 1%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은 중동 국가 대부분은 20%에서 30%대예요. 예. 그런데 카타르는 또 청년 실업률도 2%가 안 돼요. 예. 다 무슨 그냥 일자리 하나씩 주고 월급 주나 봐요. 맞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 뭐랄까요? 민심이 그 위정자들에게 흉흉하지가 않아요. 그렇겠어요. 치안이라고 하는 것도 남의 돈 뺏으러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한 게 치안인데 돈이야 나라에서 주는 거지 왜 남의 돈을 뺏어라고 생각하면 굳이. 맞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카타르인데요. 예. 자, 이제 슬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저는 이 카타르나 두바이나 사우디 이번에 왕세자 오셨잖아요. 예.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앞으로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송경제에서 저도 뭐 다른 요일도 많이 제가 경청하지만 이제 조금 중론이 네. 내년도 경제 참 심상치 않겠다. 네. 이런 게 일반적인 견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전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았었던 대표적인 시기인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는 어떻게 경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느냐를 돌이켜 보면 바로 중국 덕분이에요. 중국이 갑자기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렇죠. 예.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이 그 사이에 돈 벌었던 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게. 예. 우리가 해외 기업도 한번 인수해볼게. 그리고 중국의 부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신흥 부자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쇼핑하고 그 원동력으로 그 세계적인 불황이 아주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었어요. 리만 사태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98년 IMF 외환위기 즉 동아시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 있었던 IT 붐 이것 때문에 닷컴 버블. 닷컴 버블 결국 버블로 갔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새로운 산업군이 어마어마하게 열렸단 말이에요. 예. 그 새로운 신시장 오프라인 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이라는 새로운 땅이 하나 열리면서 그걸로 또 엄청나게 극복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 경기 안 좋아지고 내후년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해법이 없구나. 해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옛날 중국처럼 아니면 어느 신산업이 IT만큼 강력한 게 생겨서 그거에 힘입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인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제가 한번 인도도 여기서 했었습니다만 인도는 중국하고 다른 나라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하나하나의 지자체가 다 개별 국가 수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파괴적인 목소리와 힘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인도는 또 그런 점에서 좀 제약이 있고 아세안 국가들 뭐 우리 아세안 그렇게 얘기하지만 베트남도 인구 1억이 안 되고요. 뭐 인구 1억 넘는 인도네시아 있고 한데 이 아세안도 한 방에 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세안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은 복잡닭이에요. 기독권 문명권이 섞여 있는 데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것도 대승소승 다 다르고 예. 그리고 아세안은 전부 다 여기가 미래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뭐 CPTP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약들로 얽히고 설켰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경제 협정이 체결되면 오히려 개방도가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개방을 저해해야 해요. 중국하고는 이 협정 하나 맺어놓고 미국하고는 이렇게 해놓고 아세안은 또 다른 나라랑 또 이거 해놓고 그럼 이게 상충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풀 때 훨씬 로드가 더 많이 걸려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디서 우리가 시드를 얻을 거냐 했는데 중동이에요. 불경기를 극복할 만한. 예. 왜냐하면 아까 힌트를 살짝 드렸는데 중동 국가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건 정해진 미래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할 거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동이.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카타르도 2030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뭐 경기장에 240조 원을 쏟아붓질 않나 이런 식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도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예. 이것도 진짜 이게 진짜 2000 뭐 한 200년의 미래 도시 같은 느낌으로 뭐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뭐 두바이도 또 새로 이제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러니까 탈석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중동 달러를 잡는 것이 어떤 나라가 가장 이 불황을 빨리 극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요. 예. 중동 국가들이 한때 석유로 번 돈으로 우리도 가서 그 돈 좀 받아왔죠. 그때는 댐도 지어줘, 뭐 주택도 지어줘, 그렇죠. 공장 건설분. 지어줘 네. 이런 거였는데 네, 그게 좀 더 대규모로 곧 또 한 번 수요가 있다. 맞습니다. 어.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중동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인상 남겼거든요. 예. 왜? 그 50도씩 되는 그 온도에서 끝까지 잔업하고 그 지하 같은 곳에서 또는 갇힌 야. 곳에서 일하는 민족은 많잖아요. 그러게요. 네, 바로 그 좋은 인상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이번에 카타르도 세계적인 관광객들 몰려올 거를 대비해서 관광지로 분류될 수 있는 걸 많이 지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 예술 박물관이라는 게 있고 카타르 국립 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 모두 이슬람 문명권을 보기 위해서 제일 적합한데 이 중에 하나를 우리 현대건설이 또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이걸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그쪽에서 돈 벌 일이 앞으로 많아질 거다. 많아질 거다. 꼭 살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가 가야 되네요. 우리도 또 한번 가야죠. 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